안녕하십니까. 나눌 뿐 쪼갤 썩 나누고 쪼개는 분석 한자.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과일이죠. 호두입니다. 호두. 이렇게 보기에도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일 중에서 껍질이 단단한 그런 종류의 과일들을 우리가 구들견, 과일과 뭐 가지류 해서 견과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이렇게 견과입니다. 견과. 자, 그렇다면 각각 견이라는 글자와 과라는 글자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굳다는 뜻의 한자인데요. 어, 한자는 처음에 이제 모든 문자가 마찬가지지만 상형 문자로 시작됐습니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글자를 표현했는데요. 사실 굳다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상형자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자만큼은 모든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그 한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다 보면 굉장히 창의력이 많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자도 그렇게 나누고 쪼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뿐만 아니라 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창의력도 굉장히 향상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들견자가 왜 구들견자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흙이 있죠. 흙이 단단하게 굳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흙자가 들어간 것 같죠. 여기 신하신자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건 또 오자인데 이건 손을 묘사한 것이죠. 원래 손이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구들견자가 요 음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게 요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구들 간자입니다. 간자가 음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견자가 됐는데요. 요것은 이제 신하죠. 신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옛날에 신하나 노예나 어떤 같은 뜻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노예나 신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하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굳건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의지가 강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 자체만 가지고도 굳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흙도자가 들어가서 흙이 단단하게 굳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흙도자가 추가돼서 구들견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과자는 보시면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위에 밭전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밭의 뜻이 아니고 과일의 모습을 이렇게 밭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과일이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쉽게 과일을 수식하는 거겠죠. 구들견이. 그래서 단단한 과일,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 그런 과일을 우리가 견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두라고 하는 것은 호자가 이제 오랑캐 호자입니다. 청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우리 청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랑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랑캐 호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청나라에서 들어온 콩이다 이래가지고 호두라고 합니다. 호두, 콩도자죠. 그래서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청나라에서 수입한 그런 과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호빵도 있습니다. 호나라에서 들어온 청나라에서 온 빵, 호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단어의 그 어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어쨌든 그 말의 그 역사라든지
그 물건의 기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속도사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견과 이렇게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전이 다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렇게 한자의 뜻을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한자만 읽고 뜻을 모른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글자에 불과합니다. 읽는다고 해도 뜻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not라고 읽어도 그 뜻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견과라는 건 고들견, 열매과 이래서 단단한 고들견 이렇게 또 있죠. 껍데기가 쌓여있는 나무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문행 이렇게 골고루 있네요. 자, 각과 여기 이제 껍질 각자입니다.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우리가 각과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 글자씩 쪼개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자 공부는 따로 안 하셔도 자동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정확한 뜻의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작문을 할 때, 글을 쓸 때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한자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자도 배우고 한자어 단어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간단하게 문장 구조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견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